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의사인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일이 많이 바빠서 몸이 2개여도 모자랄 판인데 매일 쉴 때마다 여기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리고 있답니다. 이런 저에게도 사연으로 보낼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재미있는 반전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은 공부밖에 한 게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30 초반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고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을 하며 뿌듯하고 보람찬 나날을 보냈어요. 10년 동안 일에만 빠져 있어서 취미나 친구, 애인 같은 건 모두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니 친정 부모님은 제발 일을 줄이고 시집가라고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남자를 집에 데려가 본 적이 없으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에게 소개팅을 받게 됐어요. 남자는 성형외과 전문의였고 나이도 저보다 2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비슷하고 공감되는 게 많아 금세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저희 둘 다 40대고 결혼이 시급한 상황이라 만난 지 9개월 만에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20대 청춘 때처럼 불같은 사랑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지만 안정적이고 편안한 남자라서 결혼해도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2분이었고 그 이해 가족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의 개인 병원을 요구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많이 당황해하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돈,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요? 제 딸도 의사고 부족한 게 없는 아이인데 그렇게까지 해드려야 할까요? 뭘 모르시네요. 아들은 성형외과에서 잘 나가는 의사고 또 남자 아닙니까? 여의사보다 남자 의사가 훨씬 가치가 높은 거 모르시나요? 지금 하신 말씀은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서방한테 당장 개인 병원을 해줄 만큼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도 개인 병원은 무리입니다. 또 김서방이 잘 나가는 의사니 스스로 병원을 차릴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요? 전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요. 내 아들이 잘 나긴 했지만 의대를 늦게 갔고 전문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이에 비해 벌어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돈 측에서 성형외과를 차려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한 것 같군요. 저희 부모님이 강하게 나가자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바로 정정하더군요. 아니 내 말은 그 병원을 차려주면 좋겠다는 건데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중이라도 차려주면 좋겠다는 거죠. 나중에요?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사돈,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김서방에게 병원을 차려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뭐 알겠어요. 내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며느리도 의사인데 병원 차려달라고 한 건 이기적이었습니다. 취소할게요. 내가 한 말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기 위치를 확실히 알았는지 요구 조건을 다 생략하기로 했답니다. 신혼집과 혼수도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기로 입을 맞췄죠. 한편 시누이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나가더군요. 과정은 조금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 이야기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마무리가 되었으니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신혼집에서 남편과 둘이 살아보니 편하고 좋긴 했는데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으로 조금 고달팠어요. 너 맨날 병원에서 살 거니? 대학병원 언제까지 다닐 거야? 작은 병원으로 가도 충분히 월급 받고 사는데 그만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 너 나이가 42인데 서둘러 애를 낳아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요즘엔 좀 늦게 아이를 낳는 시대잖아요. 신혼을 좀 즐기고 가지도록 할게요. 어머, 얘가 말 대꾸 하네.
시어머니가 좋게 말하면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할 것이지 어디서 반기를 들어? 그리고 더 미루다간 네 나이 금방 50살 된다. 42살이 절대 적은 나이 아니니까 하루라도 서둘러서 애 낳아라. 네, 어머님. 듣고 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건방지게 말대꾸해서 죄송합니다. 네가 의사라서 개인 병원도 포기하고 예당 같은 것도 다 생략했다. 손해보는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의사 며느리라서 참고 결혼시켰단 말이야. 내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면 다들 하는 애를 낳으라는 거니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낳거라. 네, 어머님. 시몬은 신혼 초부터 제 나이를 따지며 애를 빨리 낳으라고 닥달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싫었는데 친정 부모님도 임신을 서둘러야 하는 건 맞는 말씀이라며 시모와 똑같이 빨리 이세를 가지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자연 임신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야, 임신하려면 병원부터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니들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냐? 며느리 넌 어떻게 의사라는 애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죄송해요. 제가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검사 받아볼게요. 그래서 대학 시절 같이 공부했던 동기 의사에게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지극히 정상으로 나왔는데 전 좀 약하게 나왔어요. 자연 임신이 가능하긴 하나 확률이 매우 낮아서 인공수정을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뭐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 시어머니께 들은 대로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자 그럴 줄 알았다며 미리 알아보지 않고 결혼시킨 것이 후회된다고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참나, 의사라고 해서 몸뚱아린 당연히 건강해서 애는 잘 낳겠지 생각했는데 뭐라고? 자연 임신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서 인공수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내가 이런 걸 드라마에서나 봤지 내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다. 내 친구 말대로 검사받은 소견서를 보고 결혼시켰어야 했나 보다. 어머님,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대요. 너무 걱정하지 말랬어요. 자랑이다. 내 아들은 멀쩡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에라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무늬만 엘리트 며느리지 까보니까 늙고 못쓰는 존재였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튼 저희 부부는 문제없이 임신할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시몬은 벽보다 궁시렁궁시렁 짜증만 내더군요. 제 남편은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며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이의 동생인 시누이는 제가 혼이 나든 말든 관심이 없는지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었답니다. 아가씨, 제가 시댁에 오면 시끄러워지네요. 죄송해요. 네. 네? 아, 네. 아가씨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생각해보니 아가씨랑 대화를 거의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전 방에 들어갈 테니 오빠랑 놀다 가세요. 시어머니한테 흰소리, 잔소리, 싫은 소리 듣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누이가 매번 무시하듯 대화를 피하는 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시댁만 가면 기가 빨려 돌아와서 다음날 일하는데 힘들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3개월 차부터 인공수정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절친의 병원에서 하는 것이니 크게 신뢰하며 시술 이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실패였습니다. 친구는 40대가 넘어가면 다들 이렇게 여러 번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한다며 저에 대한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부는 40대 후반에 10번 넘는 시도 끝에 임신했다며 충분히 가능하니 좌절하지 말라고 했죠. 남편은 3번의 시술을 하고 나서 짜증이 났는지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 말대로 결혼 전에 임신 검사를 받을 걸 그랬어. 그럼 이런 짓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얼마나 더 시도해야 하는 건지. 나 원참. 당신 내가 임신 검사를 받아서 몸이 약한 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단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다 이 말이지. 당신은 내 말을 그렇게 듣냐? 실컷 내 흉을 봐놓고서 아니라고 하네. 당신한테 실망이야. 나는 뭐 실망 안 한 줄 알아? 나도 의사인데 맨날 의사로서 사명감이 어쩌고 하면서 응급실에서 일한다고 할 때마다 꼴 보기 싫었거든. 사명감 있게 일한다고 말한 게 뭐가 어때서? 돈보다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일한다고 하면 칭찬해 줄 일 아니야? 사명감? 명예? 난 이런 것보다 의사로서, 사제로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결혼 전이랑 많이 달라졌네. 당신은 나한테 성형외과에서 일하지만 진심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잘해야 한다고 말했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개인병원 해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었고. 내가 임신이 잘 안 되니까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남편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겨우 6달간 같이 살았는데 너무 피곤하다. 현실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자고 한 게 나쁜 거야? 그리고 임신이 잘 안 돼서 짜증 좀 낸 게 큰 죄야? 그럼 당신이 알아서 임신 좀 잘해봐. 그럼 나도 짜증 안 낼 테니까. 제가 인공수정에도 실패하니 남편은 임신 말고도 돈, 개인병원 이야기를 꺼내며 지난 불만을 털어놓더군요. 조금은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으니 이해하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인공수정에도 실패하게 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은 더 깊어졌고 시모의 불만도 더 크게 쌓여서 제 상황이 많이 난처했습니다. 시댁에 불려가서 죄인의 자세로 많은 잔소리를 들었네요. 너는 또 실패한 거냐? 애 갖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요란스럽냐? 벌써 4차까지 실패했으니 말 다 했지 뭐. 너 애기 못 갖는 거지? 어머님 아니에요. 아직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분명히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참 잘해. 야 며느라, 너 애 낳기 어려우면 다른 걸로 우리한테 보답하면 되는데 한번 들어볼래? 네? 다른 걸로 보답을 하라고요? 그래. 네가 애를 못 낳으면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 개인병원 좀 차려줘라. 너 응급실에서 쉬지 않고 일했으니 돈도 꽤 많이 모았을 거 아니야. 또 의사라 대출이 빵빵하게 되니까 충분히 내 아들의 성형외과 하나쯤은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신을 못하니 병원이라도 차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런 말을 직접 듣고 진짜 속상하고 화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말씀하시니 참고 들어주는데 남편이 시모 말을 거들어주며 제 속을 벅벅 긁더군요. 그래, 우리 엄마 말씀이 딱이네. 당신 돈 많이 모았지? 대출 좀 받아서 내 병원 하나 차려주면 좋겠네. 이에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어머님,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생각이고 뭐고 네가 얘도 못 낳고 살림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니 그 정도는 해줘야 인지상정 아니냐. 내 아들 닮은 자식 하나 못 낳으면 병원 하나쯤은 껌이지. 생각해볼게요, 어머님. 정말 불편한 가시방석 위에서 별소리를 다 듣고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자 잠시 시댁 앞에 바람 쐬러 나갔어요. 그런데 먼저 나와 있던 시누이와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담배 피우셨어요? 네, 왜요? 아니에요, 피우세요. 새언니, 우리 엄마 말 너무 담아두지 마요.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줄 필요 없어요. 아가씨가 그런 말씀도 하실 줄 아셨어요? 말수가 적으셔서 위로 같은 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새언니라면 이혼하겠어요. 네?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이런 갈등 때문에 이혼하라고요? 부부가 같이 헤쳐나가고 풀어가면서 살아야죠.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담배 다 피웠으니까 그만 올라가 볼게요. 시누이는 아예 대놓고 이혼하라고 합니다. 진짜 시댁 식구들은 보면 볼수록 상대하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가서 임신 이야기를 쏙 집어넣고 개인병원 차려달라는 말을 아주 길게도 했습니다.
여보, 여기 바로 앞 사거리에 2층 내과 있잖아. 거기 이사 간대. 자리 딱 나와서 내가 들어가면 좋겠지. 그래? 근데 너무 빨라. 나 아직 고민을 시작도 안 했어.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당신 연봉이 얼만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여보, 내가 버는 돈을 다 갖다 바칠 테니까 개인 병원 차려주라. 응? 글쎄, 당신은 안 된다니까. 큰돈 쓰는 건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결정하겠어. 적어도 1년은 고민해 봐야지. 뭐 1년? 그 시간이면 내가 직접 병원을 차리고도 남을 시간이겠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당신 능력 있는 의사라며. 잘 나간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니 혼자 힘을 하면 좋겠네. 아유, 진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 죽겠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임신이 뜻대로 안 되긴 하지만 계속 도전하면 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임신을 포기하고 병원 내놓으라는 식으로 보채니까 기분 정말 나쁘고 답답해 미치겠다고. 아이고, 그래, 잘났다 잘났어. 우리 둘 다 대화가 안 통하니 되도록 말을 줄이고 살자. 그이는 퉁명스럽고 증오하듯 센 말투로 경고했고 저도 그러자고 마음대로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인공수정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거부하더군요. 병원 가는 게 스트레스고 아기 낳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갔다며 당분간 인공수정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부부간에 금이 가고 있으니 저도 알겠다고 대답하고 한동안 인공수정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응급실 근무가 끝나고 땀에 쩔어 있는 몸을 목욕탕 가서 개운하게 씻어냈습니다. 반신욕을 하며 몸속의 노폐물을 다 뽑아버리려고 1시간 넘게 뜨거운 물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우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대화 몇 마디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목욕탕에서 만나게 되니 진짜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새언니 목욕하러 왔어요? 저랑 눈 마주쳤는데 왜 모른 척하세요? 아, 아가씨였구나. 죄송해요. 뿌여서 잘 안 보였어요. 아가씨도 이 목욕탕 다니세요? 네.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땀 빼고 나가요. 아, 잘 됐네. 우리 서로 등 좀 밀어주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듣자 굳어버렸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시누이와 서로의 등을 밀어줘야 한다니 진짜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시누이가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니 거절할 수 없어 반신욕을 마치고 등을 밀어주게 되었네요. 그런데 시누이 몸을 보니 흉터가 꽤 많아서 놀랐습니다. 아가씨, 등에 꿰맨 흉터가 있대요? 어깨랑 다리에도. 무슨 큰 사고라도 당했었어요? 그냥 다쳤어요. 어릴 때 덤벙대서 여기저기 다친 곳이 많았나 봐요. 새언니, 다 밀었으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 네. 그럼 부탁할게요. 시누이는 제 등을 밀어주며 무슨 말을 꺼내려고 했어요. 저기, 엄마랑 오빠가 별말 안 해요? 네? 임신이요? 아님 병원 차려달라는 말이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요. 특별한 말은 안 했는데요. 왜요? 또 저한테 뭘 실망했다고 하나요? 아니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가씨도 제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별로예요? 아유, 올케로서 별로인가요? 사람이 별로고 아니고가 어디 있나요? 남의 집 귀한 딸이니 귀한 사람이죠. 우와, 아가씨 그런 말도 할 줄 아세요? 아가씨가 절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제가 왜 언니를 싫어하겠어요. 원래 제가 표현이 서툴고 말이 없어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사과까진 아니고요. 그냥 친해지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낼까요? 같이 목욕탕도 오고 시간 나면 쇼핑도 같이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혼자 다니는 성격이라. 아, 그렇다면 존중해 드려야죠. 괜히 제가 설레발쳤네요. 시누이는 진짜 성격이 무뚝뚝하고 타인과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만나는 친구가 하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와 목욕탕에서 우연한 만남 이후 일상은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집안에서는 남편과 다투기도 하지만 화해하고 불같은 사랑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았던 분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임신, 개인병원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몇 주 만에 뵙네요. 그래, 너 왔니? 앉아서 놀다 가라. 내가 갯돈 때문에 계산기를 좀 두드려야 해서. 네, 편하게 하세요. 아가씨는 요즘 시댁에 안 오세요? 걔는 말없이 사는 애라 나도 모른다. 지가 오고 싶으면 오겠지. 궁금하면 전화해봐라. 아니에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시어머니의 임신 강요와 병원 차려달라는 강요가 사라지니 살만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싸울 일이 없어졌죠. 그래서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에 점심시간, 잠 좀 깨려고 병원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병원 앞을 지나가는 것인지 저를 찾아온 것인지 아무튼 저와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혹시 내가 보고 싶어서? 네? 농담이에요. 야, 아가씨는 농담 하나도 받지 못하는 분이라는 걸 잊어먹고 있었네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저 담배 한 대 피워도 되죠? 담배는 저기 옆으로... 같이 가요. 아가씨 담배 피우는 동안 안부나 물어보죠. 몇 걸음 옆으로 걸어 흡연구역으로 가서 아가씨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가씨, 이 근처에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요? 그냥 여전하시네. 사소한 것도 말해주지 않는 우리 아가씨. 새언니. 네, 아가씨, 말씀하세요. 우리 오빠랑 사는 거 행복하세요? 뜬금없이 행복하냐고요? 네, 요즘 그 애가 잘해주고 어머님도 별로 힘들게 안 하셔서 좋아요. 물론 아가씨 얼굴 보는 것도 반갑고 좋습니다. 결혼생활 계속 하고 싶어요? 아가씨, 무슨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예요? 돌리지 말고 직구로 날려보세요. 답답하다고요. 신우이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더니 허공에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말하더군요. 전 언니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가씨한테 뭐 잘못하는 거라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빠랑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가씨, 지금 진짜 이상한 거 알아요? 언니한테 보여줄게.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진짜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저한테 불만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다짜고짜 이혼하라고 말하지 말고요. 죄송해요. 주제넘게 괜한 말을 했어요, 새언니. 저 가볼게요. 신우이는 그렇게 이상한 소리만 나불대더니 서둘러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신우이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한편 남편은 날이 갈수록 저에게 더 잘해줬어요. 자기가 막말하고 무리한 걸 요구했던 게 미안했는지 자주 꽃다발도 사다 주고 외식도 자주 시켜줬습니다. 와, 여기 비싼 곳인데 웬일이래? 웬일은 맨날 응급실에서 고생하는 당신이 마음에 걸려서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스트레스 싹 풀리게 해주고 싶었어.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남편이 잘해주면 의심해보라고 하던데. 혹시 당신 뭐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내가 그런 남자로 보여? 아니,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지. 그럼 나쁜 놈이 맞긴 하다는 거네? 몰랐어? 당신 적당히 못됐고 적당히 착하기도 해. 그래, 남편 놀리니까 재밌냐? 어서 먹어. 여기 한우 스테이크가 진짜 죽여. 내가 지난주에 왔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 지난주에? 누구랑? 그 병원장님이랑. 내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병원 사람들 말고는 없잖아. 개인 병원 차린다는 마음은 접은 거야? 이젠 나한테 그런 말을 아예 안 하네. 개인 병원은 천천히. 내가 능력이 될 때 하려고. 당신 사람 됐네. 마늘이랑 쑥을 많이 먹은 거야? 그래, 마늘이랑 쑥 먹고 사람 됐다. 됐냐?
남편이 헛소리나 짜증을 내지 않으니 이렇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었죠. 얼마 뒤 친정엄마가 반찬을 가득 주시며 시댁에도 드리라고 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연락이 안 되긴 했지만 집으로 찾아가면 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으신 데다 외출을 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기다려봤죠. 10분,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다시 연락을 했더니 어느 젊은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어머님 핸드폰인데 누구세요? 아, 며느님이시구나. 지금 손님이 머리하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아요. 아, 미용실이에요? 그럼 저희 어머님한테 집 앞에 반찬 두고 간다고 전해주시겠어요? 네, 바로 전화할게요. 어머님, 며느리가 반찬 가지고 왔대요. 젊은 미용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좀 이상했는데 사교성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집안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지만 이상하니 짚고 넘어가려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이거 뭐야? 어? 아니 그건 그러니까 예전에 한 장 얻어온 거야. 다른 뜻은 없어. 한 장 얻어왔다고? 이혼 서류를? 도대체 왜 이런 걸 얻어온 거지?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사는 게 싫어진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하겠어. 우리 지금 완전 좋잖아. 예전에 부부싸움 했을 때 홧김에 가져온 거야. 아 이리 줘 찢어버리게. 당신 나랑 싸우고 홧김에 이혼할 생각이었어? 좀 무섭네. 아니 뭐가 무서워. 다른 부부들도 다 속으로는 이혼할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고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난 이혼까지 생각한 적은 없어. 화가 나고 분하지만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살 생각이었지. 다시는 이런 걸로 내 신경 건들지 말아줘. 아, 알았어. 나 참. 옛날에 가져온 게 왜 아직도 있는 건지 모르겠네. 누구나 이혼 서류가 집안에서 나오면 기분이 더럽고 찝찝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고 해도요. 아무튼 그날은 기분이 영 찝찝해서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과를 또 받고 풀어버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응급 환자는 정말 끊이지 않고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거나 실려옵니다. 매일 만석일 정도로 빈자리가 없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긴 하지만 매일 아픈 사람을 볼 때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나의 부모님도 저렇게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로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은 건강하셔서 제가 마음고생할 일은 아직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시간에 환자들을 보다가 잠시 눈을 붙이려고 숙직실에 들어갔는데 바로 호출이 와서 뛰어나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데리고 온 환자는 제 시누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자 환자 어디서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환자분이 혼자 사시는데 본능적으로 119를 누르신 것 같아요. 심정지가 와서 가까스로 호흡을 되돌렸습니다. 심정지요? 이런, 알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맡을게요. 저는 시누이의 안구와 맥박, 혈압과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심장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혈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투여했습니다. 의식을 차린 시누이가 절 올려다보며 놀라더군요. 새언니? 이제 정신이 드세요? 아가씨, 심혈관 문제가 심하시네요. 심장 판막증, 맞죠? 네, 맞아요. 병원은 다니고 있던 거예요? 잘 안 갔어요. 바보같이 병을 왜 키웠어요?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요? 심정지가 와서 아가씨 큰일 날 뻔했다고요. 가족들에겐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당연히 달라지죠. 의사가 둘인데 당연히 다르죠. 도대체 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새언니가 날 살려주셨네요. 저 진짜 저 세상 가는 줄 알았어요. 아휴, 그래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젠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한테도 연락해놨어요. 아가씨 상태 확인하고 바로 치료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서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새언니, 이거 받아요. 내 목숨 구해주셨으니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이걸 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오늘은 확실히 알겠네요. 핸드폰이네요? 지문 눌러드릴게요. 그 안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보세요. 새언니,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가씨, 눈 감기면 잠 자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푹 주무세요. 저는 신우이가 잠든 사이에 간호사에게 잘 지켜보라고 부탁하고 숙직실에 잠시 들어가 신우이 핸드폰 속의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번 신우이가 찾아와 담배를 피우며 이혼하라고 했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된 거죠. 핸드폰 속의 영상 중 하나를 켜고 처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그리고 우리 새애기, 어서 밥 먹자. 어머님, 오빠 애기가 배고프다고 난리네요. 임신하니까 평소보다 2배는 더 먹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새애기 장하다 장해. 그래서 새애기 넌 언제 이혼할 거냐? 네가 이혼해야 우리 아들도 이혼을 하지. 그이한테 이혼하자고 말은 했어요. 제가 성격 맞추기 힘드니까 합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합의 이혼하면 재산은 얼마나 받는 거니? 그이가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재산이 꽤 많거든요. 어림잡아 최소한으로 2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산 지 10년 됐으니까 30억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새애기가 임신에 위자료 받으면 병원까지 차려준다니 이런 횡재가 또 어디 있을까? 정말 고맙다, 새아가. 제가 고맙죠.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과 미용실에서 만나 여기까지 온 게 모두 꿈 같아요. 나도 그렇다. 예쁘고 임신도 했고 위자료를 30억 받아 내 아들 병원까지 차려주는 며느리를 어디서 만나겠니? 지금 며느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잉여인간이야. 정말 불필요한 존재라고. 그에 비하면 넌 아주 엘리트 며느리다. 새아가, 네가 이혼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 아들도 이혼할 거야. 어머님, 우리의 계획이 잘 돼가고 있네요. 아무튼 하루빨리 이혼해서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충격적인 대화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와 지난번 제가 통화했었던 미용실의 여자였습니다. 미용사가 아닌 시어머니의 새 며느리가 될 여자였던 거죠. 유부녀인 여자는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곧 이혼해서 30억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 남편의 병원을 차려주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냥 상간녀도 아니고 유부녀 상간녀와 이런 모략을 꾸민 것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숨이 턱 막히네요. 이어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살살 아부떠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이쁜이 해봐. 우리 애기랑 같이 냠냠해요. 오빠, 어머님도 계신데. 아이쿠, 잘했어요, 이쁜이. 우리 애기 든든하게 많이 먹어. 오빠, 지금 마누라한테도 이렇게 잘해? 사실 요즘은 잘해줘야 할 때지. 내가 뭐 하나 책 잡히면 이혼할 때 위자료만 더 뜯길 수 있으니까. 잘해주면서 하나의 흔적도 안 남기고 있다고. 그 여잔 지금 아무것도 의심 안 해. 얼마 전에 내가 집에 갖다 놓은 이혼 서류를 들켰는데 그것도 잘 넘어갔다니까.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주고 끝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보가 빨리 위자료 왕창 뜯어서 이혼해요. 알겠어. 우린 계획대로 잘 될 거야. 나만 믿으라고, 오빠. 끝까지 듣는 것이 괴로웠지만 모두 다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나중에 말하길 존재감이 없던 신우이가 시댁에 없는 줄 알고 세 사람이 거실에서 그 쇼를 벌이고 있어 증거로 남겼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깨어나고 흉부외과 선생님이 제대로 검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할지 자세히 진료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고 정기적인 치료를 꼭 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신우이와 저는 같이 병원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퇴근을, 신우이는 퇴원을 말이죠. 아가씨, 왜 비밀로 하다가 이제야 이걸 저에게 보여준 거죠? 미안해요, 언니. 제가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전 입양아예요. 부모님과 오빠가 절 거둬줘서 지금까지 지원받고 잘 살아왔어요. 그런 분들을 배신하는 행동이라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가씨가 입양아라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아무튼 난 입양되었고 이 집 식구가 돼서 잘 컸어요. 어릴 때 좀 많이 맞긴 했지만요. 목욕탕에서 제 몸에 흉터들 봤죠? 그거 엄마가 때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어릴 때 어머님이 어떻게 때렸길래? 여기서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난 돌아가신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족의 일원으로 지냈어요. 근데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되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영상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새언니한테 전해주려고 할 때마다 갈등이 생겨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랬던 거군요. 만약 병원에 실려오지 않았더라면 난 아무것도 모른 채 이혼을 당했겠군요. 새언니 미안해요. 대신 이제부턴 전적으로 언니를 도울게요. 나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랑 더는 가족으로 지내지 않을 거예요. 아빠한텐 미안하지만 난 가족을 버릴 겁니다. 그래요? 그건 아가씨 마음이니 말리지 않을게요. 그럼 이 인간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획이라도 있어요? 새언니, 제가 다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젠 나도 같은 편이니 믿고 따라주세요. 신우이가 아니었으면 영문도 모른 채 성격 차이로 이혼당하고 말았을 텐데 아주 큰 비밀을 알게 되어 제대로 된 복수를 실행하기로 했답니다. 신우이가 안내한 상간녀와 남편이 임시로 살림 차린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신우이가 벨을 누르더니 옆집 사람이라고 하니 바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남편은 저와 신우이의 얼굴을 보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바로 귀싸대기를 날리며 남편을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상간녀와 시어머니가 오붓하게 과일을 처먹고 있길래 발로 과일이 담긴 접시를 박살냈습니다. 다들 재밌게들 노시네. 오피스텔이 아지트였구나. 여기서 바람도 피우고 애도 만들고 이혼 계획까지 세운 거야? 당신 좋겠어.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임신한 데다 위자료도 30억 넘게 받을 여자라며? 유부녀랑 놀아나서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근데 이 모든 아이디어가 어머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했지? 어머님 참 대단하십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고 여기 찾아온 거냐고? 제 옆에 있던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야.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새언니한테 다 말해줬어. 이제 그만 끝내. 뭐가 어째? 네가 감히 고아를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키워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엄마, 먹여주고 재워주고 때렸잖아. 때린 건 왜 빼? 나 엄마한테 맞은 흉터가 사라지질 않아. 그동안 아빠 생각하면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이젠 다 때려치우려고. 아빠만 내 가족이지 엄마랑 오빠는 아니야. 이 고약한 것을 봤나? 그래서 네 올케랑 짜고 여길 쳐들어왔냐? 야, 니들이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 이혼하고 위자료 몇 번 떼어주면 그만이야. 시모가 당당하게 말하자 신우이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위자료를 좀 많이 줘야 할 텐데. 여기로 누가 오기로 했거든. 또 누가 온다는 거야? 시모의 말이 끝나자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 신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구두를 신은 채 들어오자마자 제 남편의 면상에 구둣발을 쳐박아 버렸습니다. 네가 내 마누라랑 바람난 놈이냐? 듣자 하니 임신까지 시켰다며? 나랑 합의 이혼해서 돈 뜯어가서 병원 차릴 계획까지 세웠다고? 이것들 아주 재밌는 것들이네. 여보, 나랑 이혼하자고 그렇게 노래 부른 이유가 바람이었어? 이야, 난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 순수하고 순진한 줄만 알았거든. 그런데 꼬리가 몇 개나 달린 여우였네. 남자는 다시 제 남편의 구둣발로 흠씬 걷어찼습니다. 상간녀는 상황 판단을 했는지 무릎을 꿇고 남자에게 용서를 빌더군요.
여보, 나 딱 한 번이야. 실수로 바람 피웠어. 근데 여보가 헤어지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게. 다시 여보 옆에서 내조 잘하는 아내가 될게. 그렇게는 안 되지. 당신 이 자식 애를 가졌다며? 이놈이랑 애를 낳고 오순도순 살아야지. 대신 위자료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줘야 할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여보 당신의 아이야. 거짓말이라도 좀 그럴싸하게 해봐라. 내가 정관 수술한 지가 언젠데 내 애기라고 뻥을 치냐? 난 애기라면 질색이어서 총각 시절에 이미 묶어버렸다고. 여보, 그럼 어떡하지? 아이를 안 낳으면 될까? 그럼 날 봐줄 거야? 순진한 게 아니라 도라이였네. 내가 이런 여자랑 10년을 살았다니. 어휴. 여기 있는 아가씨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바보처럼 위자료 뜯기고 이혼당할 뻔했네. 하여튼 일단 저놈은 오늘 처참하게 맞을 거야. 임산부랑 저 늙은 여자를 건들 순 없으니 당신 목까지 저놈을 패줄 거라고. 상간녀 남편은 제 남편을 구둣발로 잘근잘근 씹어먹듯이 밟아주었고 성취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패줬습니다. 저와 시누이는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이 돌아버렸더군요. 계획한 게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니 체념했는지 일어나서 시누이를 향해 사과를 집어던졌고 달려들더니 시누이의 뺨을 갈겼어요. 이게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감히 내 계획을 무참히 짓밟아? 너네가 입 무겁게 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때렸는데 이번엔 왜 그런 거냐? 너 매가 부족했니? 다 큰 기집애라고 손을 안 댔더니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그만해. 이제 끝났어. 엄마랑 오빠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그리고 난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맞고 있지만 않을 거야. 시누이는 고개를 숙여 시모의 손을 피하더니 손바닥으로 시모 뺨을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달려드는 시모를 향해 연거푸 살벌한 귀싸대기를 흠씬 날렸죠. 당신이 무슨 엄마야? 이유 없이 날 때리고 욕하고 괴롭힌 괴물이지 무슨 엄마냐고. 네가 겁대가리 상실했구나. 그래, 오늘 내가 제대로 괴물이 뭔지 보여줄게. 너 예전처럼 먼지나게 맞고 오줌 싸볼래?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오늘은 내가 아니라 엄마가 오줌 지릴 거야.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똑같이 해줄 거라고. 시누이는 시모를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손찌검을 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 남편에게 돼지게 처맞고 있었고요. 상간녀는 무릎 꿇은 채로 봐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진짜 이런 개판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제 남편이 기절하자 그제야 숨을 돌리며 상간녀 앞에 섰어요. 여보, 이혼 소송으로 제대로 박살내줄게. 당신 그동안 호강하면서 잘 살았지? 앞으로는 고생 좀 해야 할 거야. 내가 잘 나가는 사업가이자 인맥이 많다는 건 알지? 저놈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밑바닥 인생 살게끔 최선을 다할 거야. 알아들었어? 여보, 한 번만 봐줘. 나 애기 안 낳을게. 당신 옆으로 돌아가서 당신 아내로 살게. 받을 위자료가 막히니까 돌아오고 싶어지니? 하여튼 여자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당신은 이미 나와 끝난 사이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변호사 빵빵하게 준비해서 당신 나락가게 해줄 거야. 각오해! 상간녀 남편은 그렇게 퇴장했고 상간녀 역시 따라 나갔습니다. 받아주지 않는데 끝까지 구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과 시모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데다 제대로 얻어터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새아가, 내 새긴 어디 간 거냐? 내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가 위자료 30억 이상 받는다고 했는데 어딜 간 거냐고! 저는 혀를 차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원하는 걸 다 놓치고 앞으로 인생도 많이 힘들어지게 생겼네요. 저 의사협회에 삼촌이 계세요. 어머님 아들 의사생활 편하게 못할 때까지 괴롭혀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아까 나간 상간녀 남편이 변호사를 다 대준다고 했어요. 위자료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야, 너는 애도 못 낳고 개인 병원도 못 차려주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내가 시간을 되돌리면 너를 며느리로 받지 않았을 거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나 이놈이나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일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 다가올 생지옥을 반갑게 맞이하세요. 나랑 아가씨는 그만 갈게요. 여보, 한번 잘 살아남아봐. 여보, 나도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내 본심은 이게 아니었어. 내 동생의 결정처럼 나도 엄마랑 연을 끊어버릴게. 그러니 우리 둘이 계속 같이 살자.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뻔뻔하긴. 기회를 달라고? 저는 남편 앞에 다가가 있는 힘껏 팔을 휘둘러 싸대기를 갈겨줬습니다. 찰싹 맞고 쓰러진 남편은 그대로 기절을 했는지 잠이 들었는지 웅얼거리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리고 시몬은 시누이에게 실컷 맞아서 일어날 기운이 없어 엎어진 자세로 욕만 짓거리고 있었네요.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복수는 끝난 것 같아 시누이와 남편과 상간녀, 시모의 아지트인 오피스텔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상간녀 남편은 같은 변호사들을 사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녀는 임신한 채로 이혼을 당해 맨몸으로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줬고 다니던 성형외과에서 잘렸어요. 의사협회에 있는 삼촌의 입김으로 수도권에서는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거짓골로 쫓겨난 상간녀를 거부할 수 없던 제 전남편은 둘이 살림을 차렸어요. 자기 애를 임신한 여자니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전시모는 그렇게 바라던 손주를 안게 되었는데 상간녀를 매일 잡아먹을 듯 막대하고 있대요. 무지개 돈 한 푼 없고 애만 낳았으니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아우 진짜 사람이 못돼도 너무 못됐습니다. 전 남편은 페이닥터로 어렵게 취직했는데 전처럼 일할 맛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대충 일하다가 경고를 몇 번 받고 해고당했다네요. 이들의 인생은 지금도 지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간녀와 전 남편, 전 시모는 아마 피골이 상접한 채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 저와 시노이는 복수를 한 날 이후로 매우 많이 친해졌어요. 말없던 시누이는 어느새 수다쟁이가 되어 저만 보면 하루에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떠들었답니다. 언니, 저 이번에 만난 남자 완전 잘생겼어요. 언니, 우리 더블 데이트 할까요? 동생아, 원래 이렇게 말이 많고 밝은 애였니? 요즘 널 보면 딴 사람 같아. 아이, 그래서 싫어요? 아니, 좋아. 무지하게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남아줘. 더블 데이트? 그래, 하자. 내 남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한번 봐줘봐. 괜찮은 남잔지 말이야.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기가 차게 잘 보잖아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알려줄게요. 그래, 고맙다. 동생 생기니까 든든하네. 자, 그럼 오늘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언니. 이렇게 서로 일상을 지내며 자주 만나고 있고 더블 데이트도 하곤 한답니다. 또 시누이를 제가 병원 다니는 걸 일일이 체크하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재혼은 아직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과 입소문을 팍팍 해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